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그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좀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세 폐지인데요. 폐지 시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게 될지 이에 대한 포인트 먼저 확인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실 텐데요. 현실적인 제약이 꽤 크다라는 점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제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제거든요. 이 금융투자소득세제는 2023년부터 실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가 되려면 소득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인 거니까 이거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국회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소득세법 개정,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의 그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러한 협조가 부드럽게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이런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시장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하나 더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상장 이후에 그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네네. 이런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주 보호하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 및 모회사의 중복 상장 또는 이중 상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물적 분할이 아니고요. 물적 분할은 이거는 기업의 경영 활동,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와 모회사를 모두 동시에 상장시키는 행위, 이른바 중복 상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특히나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투자자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그런 이해상충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중복 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모색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이런 방식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좀 더 두텁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또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인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 경제 정책 혹은 자본시장 정책을 이제 마련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조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선진화 공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그 전부터 이슈화는 됐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될까요? 또 속도가 붙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MS 지수, 선진지수 편입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진지수의 편입,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선진국 지수 편입은 정책적 목표가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목표라기보다는 결과로서 이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우리 정책적 목표로 삼아버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MSCI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또는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개선, 효율화 작업을 꾸준하게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오히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그러한 효율화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MS 지수 편입을 너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의 효율화 또는 시장 개선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원화의 24시간 여외 거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 개선을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판단을 해볼 때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허용을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효율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MSCI 선진지수의 편입은 그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여유로운, 조금 더 느긋한 자세로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가 아닌 결과로서 달성해내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효율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 보겠다도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네네.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공매도의 전면 시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있어서도 공매도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MSCI 이 선진지수 편입을 이걸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공매도의 전면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전히 이렇게 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제도를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부분 재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글로벌 관점에서는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공매도의 전면 시행은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윤 당선인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기는 아마 전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시점은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의 전면 이제 시행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처벌, 색출 행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불법 행위들, 예를 들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관찰이 된다면 굉장히 강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은 시장 안정화 내지는 시장의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개별 종목 단위의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작년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조치들이 이미 실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공매도의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종목별로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그런 전면 금지 조치들이
간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실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간략하게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 건설, 정책주 활발하게 오늘장까지 움직이는데 연속성까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원전에 관련된 관심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친원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당연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45에서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약이 다 실행되지는 내지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모든 공약이 다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점, 일부 공약들은 오히려 그냥 묻혀버리고 사장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과거에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